네, 답정부센터 2부 어벤져스 킵 이어가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겨울을 자격증 취득에 하얗게 불태우고자 하는 분들의 댓글 저희가 받아서 과연 정말 필요한 자격증일지 또 어벤져스 쌤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박소경 아나운서가 읊어주시죠. 예. 네. 자, 이분 뭐예요? 아이디 정말 어려워요. 어드파트 스파, 예, 어드파트 스파, 예. A 뭐뭐뭐뭐님. 네. 지방 국립대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전공이 취업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무역 관련이나 유통 물류 쪽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현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또 매경테스트 우수 등급, 또 전산회계 1급, FAT 자격 1급, 한국사 1급, ERP 물류 생산 1급, 모스 마스터, 워드 1급 자격증을 보유 중입니다. 이번 25일에 원산지관리사 시험도 앞두고 있습니다. 학점은 3.8입니다. 제가 자격증 개수만 늘려왔던 건지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경영지도사 취득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9개나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원산지관리사 시험까지 하면 10개를 채우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채워서. 네, 그것까지 모자라서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실익이 있을까요, 태성 쌤?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차마 못하겠고 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욕 한번 해주실래요? 욕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되니까 이게 이게 뭐 경영 지도사 취득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정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어 점수를 안 적어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가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안 된 이유는 아마 자소서의 문제 아니면 영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격증 준비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아까 통쾌한 저기 답변 우리 주셨습니다. 송희 아나운서가 읽을 때 아무튼 수다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많았네요. 얘기하길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민영 쌤은 저기 무건의 어떤 욕을 하셨고 이미. 근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되게 저는 특이한 분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못 웃으시는 아마 지방에 계신 구직자분들 많을 텐데 우리 지방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학교 네임밸류나 뭐 스펙으로는 대기업에 가기 불가능할 거라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한계를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자격증 취득을 지금 사연을 남기신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문계니까 아마 뭐 영문학과 아니면 뭐 정외과 뭐 이런 과이실 것 같은데 제 주변의 학생들 보면 철학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철학과일 수도 있고 문과분들은 전공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채용하는 것 자체가 특수 뭐 재무 쪽 직무를 제외한 상경계 우대하는 직무를 빼고는 대부분이 전공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활동과 경험, 스토리를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건 좀 중단을 하시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꼭 저희 왜 떨어졌나 특집 때 좀 꼭 뵐 수 궁금한 게 있기를 뭐냐면 바랍니다.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재원 쌤께서 한국사 1급을 따도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물류관리사부터 해서 지금 1급이 되게 많아요. 내용 테스트도 우수고 그런데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땄어도 얘 이거 물어보면 모를걸? 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폄하를 하는 건지 나 그게 좀 궁금해요. 되게. 그거는 레퍼런스상 면접 같은 경우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좀 직무에 대한 고민도 안 한 채로 자격증이 열거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증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1급 따시는 분들의 특징은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셔서 이를테면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2급 따시고 국제무역사 따실 때쯤 과거의 기억은 어디에? 이러면서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이게 지금 10개를 다 모으시면 커피 쿠폰처럼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이제 진짜 안 돼. 이분은 취업에 대한 컨셉을 잡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분 철학과나 어문 계열 같은데 본인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방향이 못 잡혔다면 본인이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장점 중심의 새로운 컨셉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보면 마지막에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저는 경영지도사.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라 경영지도사. 떨어지는 거를 자격증 개수에서 찾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stupid.
네. 스튜핏. 제 얘기는 태훈 쌤,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질문이 반복되게 했습니다만 예. 크게 생각 안 해요. 뭐 1급이어도 뭐 뭘 알겠어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뭐 왜 그러냐면 물류하고 그러니까 인문계 친구가 무역이나 유통물류 하고 싶어서 관련된 걸 다 땄잖아 그래도. 예. 근데 그 성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안 되는 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자격증 자체로 어떤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왜 이런 것들을 해나갔는지가 자소서에서 충분히 보여지지가 않은 거죠. 내가 왜 이런 짓들을 했는지를 자소서에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지원 분야에 포커스해서 연결시켜 줬다면 그래도 한번 면접에서라도 한번 볼까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자격증은 자격증, 자소서에서는 또 다른 뭐 학교에서 다른 활동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그러니까 NCS적 접근으로 봤을 때 민혁 쌤, 네.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나 이런 걸 땄을 때는 지식적으로는 접근이 좀 되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소위 스토리나 과정을 뭐 자소서상에서 뭐 묻는 항목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유통관리사 취득 과정을 궁금해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글을 보면 서류에서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다가 10개가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개 정도 그래도 지원하면은 한 2~3개는 될 거라는 어떤 본인의 과대망상?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다가 우수수 다 떨어지니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또 경영지도사,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경영지도사는 뭘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또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니.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컨설팅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거. 컨설팅. 네, 그래서 경영 컨설팅 해주고. 오래간만에 들어봐요. 그런 거. 신입에게 그런 거 맡길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따도 이 친구가 NCS적으로도 직무에 전공이 관련이 없었지만 잘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그걸 잘 녹여야 되는 거고 과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워. 지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따려는 성향,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기 싫어하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냥 책 사서 줄줄줄 외우고 그냥 좀 약간 임시 방편적인 요행을 바라는 너기 때문에 아마도 전 떨어졌다고 보니 더 이상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길 참 바라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실제 서류 전형을 할 때 시간을 어디서 많이 쏟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에 대부분 지원서가 붙죠. 지원서 상에는 기본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자격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자소서가 붙고 하는데 지원서 상에서 쭉 읽어 내려가는 건 10초 이내로 끝납니다. 네. 관련 자격증에서 그렇게 꼼꼼히 이런 것도 땄네, 이런 것도 땄네, 이런 거 땄으니까 이걸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원서 상에서 쭉 내려가다 걸리는 거는 회계사 이럴 땐 딱 걸려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자소서에서는 적어도 아주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이상을 보거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이제 화이팅유님 재무회계 직무 공장 원가 관리 직무 희망하는 산공과 취준생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마케팅 직무로 경험 쌓다가 올해 초에 해외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직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게 돼서 고민이 많았지만 회계 관련 업무가 적성에 맞아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펙은 3.5, 학점 3.5, 토익 800 후반, 토스 레벨 6, 공사 호주법인 인턴십 회계 직무에서 5개월 했고 국내 인턴 2회 마케팅 분야 했고 대외 활동 2회 마케팅 분야, 학생회 경험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무회계직의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라고 좀 궁금하고 한 것 같은데 일단 태용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친구가 짧게. 몇 학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트 앤 베네핏을 봐야 돼요. 음. 내가 이거 그 재경관리사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해야지 그 자격증을 따느냐를 같이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소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소서가 그 경험을 보면 그동안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왜 재무회계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인턴십이 회계 직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난 막 어디에서 마케팅도 해보고 어디서 마케팅도 해보고 뭐 재무회계도 해봤어. 이 정도로 그냥 쭉 나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고요. 그래요. 굳이 내가 3학년이고 시간이 남고 다른 스펙, 다른 경험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면 하십시오. 다른 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트 베네핏을 같이 보시고요. 이게 이 관련된 자격증 중에 그나마 재경관리사가 조금 더 쳐준다 정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주관 기관인데요. 회계 관리 관련된 그 주관사들이 세무회계법인,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그나마 지금 회계사, 세무사 다음으로 그래도 어려운 시험 봤다라고 쳐주는 게 요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됐으면 요거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은 요것도 굳이 신경을 안 쓰시고 자소서에 포커스해서 무엇에 포커스 해야 되느냐 지원 분야에 포커스해서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래요. 말씀. 두 분도 뭐 비슷한 이유를 할거 의견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이 없지 않지 않아서 이수파 헐랭이 분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예. 자, 인턴과 세무회계 1급 또는 SAP F1인가요? FI. FI 중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안 돼서 취업으로 돌린 28살 남자인데요. 나이도 많고 인턴도 없어서 제가 공기업, 중견, 중소, 재무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제 스펙은 광명상과 회계 전공 3.85 학점이고요. 토익은 760점입니다. 재경관리사 기업회계 1급, IFRS 관리사, 한국사 1급, 워드 프로세서, 컴활 2급 보유 중입니다. 대외 활동 2회, 봉사와 창업 관련 활동 경력이 있고요. 수상 경력은 3회가 있고요. S화재 본사에서 4개월 사무 알바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법인 인턴과 SAP 일정이 겹쳐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분 회계법인 인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셉을 FY 사실 셉이 ERP 세일즈를 그러니까 셉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독일 본사를 둔 이 회사에서 ERP 가지고 세일즈하는 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빅데이터 엔진을 세일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FI 자격증이 이제는 조금씩 좀 이렇게 올드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언제든지 다시 딸 수 있잖아요, 그거. 시험 50만 원밖에 안 하지만 다른 인턴 경험이 50만 원어치 이상의 값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타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의 노력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좀 시기에 맞게 판단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혁 쌤도 한번 해 주시죠. 네.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공이 회계다 보니까 CPA 준비하신 거죠, 뭐 아니면 뭐 CFA 쪽 준비하시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나이가 이제 28이 되셔서 첫 번째는 이 질문 주시는 분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셔도 그렇게 안 좋게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는 다만 회계 전공 그 회계 직무 자체가 많은 인원을 뽑질 않아요. 거의 한 자릿수 그중에서도 뭐 2~3명 뽑는 직무라 너무 좁아요. 지금 스펙이 물론 좋으시긴 한데 본인의 경쟁자들은 실제 다른 경쟁사의 경력자거나 그에 준하는 소위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견주었을 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재무 쪽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도 좀 지원을 스펙트럼 넓혀라.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자, 끝으로 뱅뱅님. 자, 전기공사기사 쪽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기공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지방 사립대학생입니다. 공기업 기술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토익 920, 토스 레벨 6,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겨울방학 때 NCS를 할지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NCS 해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최영 쌤.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친구? 없는 거죠. 네.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격증 위에 준비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위에 네. 거. 예, 이거부터 하시고 그거 끝나고 나서 NCS 그거와 동시에 약간 NCS 건드리고 있다가 끝내고 나서 NCS 본격적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고로 그 중요하지는 않지만 셉이라고 하면은 SAP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영어로 욕이 있기 때문에 셉이라는 거를? SAP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기사 이거 자격증을 따라. 기사 자격증 따라. 속 시원하게. 예. 네. 그리고 자 다음은 주량님 가보죠 더. 설계, 오어, 생산 기술, 일반 기계 기사. 예, 저기 태코치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심리 테스트입니까? 이거 예. 바로 답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따시라 말씀을 드리네요. 딴 게. 근데 좋습니까? 이분의 예. 시기나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저학년이시라면 고민해 보시고요.
아니고 지금 취업이 임박했다면 좀 일정과 시기를 감안해서 준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테일러님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와 CPIM, 그 품질 경영 기사까지 있었는데 민혁 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공계 CPIM은 좋은 자격증이에요. 물류 쪽에서 좋은 자격증이고 생산 관리 분야를 지원하신다면 뭐 품질 기사도 있으시면 좋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과 뭐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저는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자격증의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드리는 노력 대비 얼마나 효과가 맞아요. 있느냐. 가성비가 있나 없나를 네.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예.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뽑아주시죠. 누가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이수파 헐랭이님. 이수파 이수파 헐랭이님. 배우 박지원 씨의 그 배역이죠. 예, 동의하시죠? 두 분도? 그러시죠. 이수파 헐랭이님.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헐랭이. 네. 자, 오늘 자격증 고민으로 올겨울 계획 아직 확정하지 못하신 분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